이번 시간은 을사년 경진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수생목이 끝이 나고 목생화로 전환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바로 진토가 되는데, 뭐야 이게? 을사년은 이미 목생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우리가 갑진년을 지나왔잖아요. 이제 갑진년까지만 해도 진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목생화해라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생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진토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개봉한 영화 보셨나요? 승부라고 이병헌하고 유아인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뭐 영화를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봉하는 것도 보면 참 절묘한 시기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을사년의 을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진년 지나면서 진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을목이 정말 클 만큼 다 큰 거예요. 클 만큼 다 컸다. 나도 이제 스승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만 뒤에서 쫓는 사람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만의 바둑을 두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바둑을 두기 시작한다. 을사년 경진월의 의미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땡땡을 해야 할 때다. 해야 할 때다. 나만의 땡땡을 해야 할 때다. 클 만큼 컸다. 클 만큼 컸다. 할 만큼 했다. 배울 만큼 배웠다. 진토의 수생목이라는 게 그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다. 뭐 사주명리 배울 만큼 배웠다. 뭐 타로 뭐 배울 만큼 배웠다. 나만의 모모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의 모모를. 물론 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선생님 따라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만의 뭔가를 이제는 미숙하지만, 진토라는 건 미숙한 거예요. 아직 미숙하지만 이 화를 봤잖아요. 다음 계절인 화를 봤단 말이에요. 아직 미숙하지만 어설프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뛰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나만의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미 사주에 화가 강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시작했죠. 근데 이제 사주에 화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나만의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경진월만큼은 나만의 뭔가를 할 때가 됐다. 이젠 유튜브도 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토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진토의 문제는 임묘진을 거쳐오면서 첫 번째로 목이 꼬였다는 거죠. 야, 이렇게 엉키고 꼬여버린 목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수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봤으니까 화로 나갈 채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에 대한 판단을 경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꼬여버린 목의 문제로 인해서 수를 진토 속에 보관을 하고 화로 나갈 채비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토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익숙한 건데, 이 익숙함이란 왜 불편함에서 익숙해져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불합리함에서 익숙해져 버린 거, 불편함에서 익숙해져 버린 것, 만성화된 것, 왜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고 계신 분들, 그냥 불편해도 참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오행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일간이라면 꼬여버린 목의 문제, 비겁의 문제죠. 내 문제일 수 있죠. 꼬여버린 비겁의 문제로 인해서 인성을 어디에 보관해요? 재성 속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경쟁자의 문제로 인해서 내 권리를 진토에 팔아서 이 화로 전업할 채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뭐 보험금을 타서 내 식상을 살리는 거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배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판단을 이 금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금으로, 관으로.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명분이 됩니다. 명분.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게 형식을 갖추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비겁의 비겁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관으로 누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내가 인성을 재극인했을 때는 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화일관을 한번 볼게요. 화일관 같은 경우는 목의 문제, 인성이 문제가 되죠. 인성의 문제로 관을 진토인 식상에게 맡기고 화로 나아가는 거죠. 계약 문제로 회사를 뭐 알바한테 맡기고 쟁제. 이거 뭐 회사나 가게를 알바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그죠? 상속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자식한테 상속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한테 갈 수 있도록 이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재성으로 해야 된다. 이게 현실에 맞는 거냐, 이게 돈이 되는 거냐, 괜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재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돈 주고 해결해라. 토일간 같은 경우는 꼬여버린 목의 문제를, 꼬여버린 신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수를, 돈을, 아니면 뭐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비겁한테 맡기죠. 친구한테 맡기고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그런데 친정으로 간다. 자, 이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해야 된다? 식상으로 해야 된다.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애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남자분이시라면 뭐 돈을 애인한테 맡긴다도 되겠죠. 뭐 결혼 자금을 여자친구한테 맡긴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금일간이라면 꼬여버린 재성의 문제죠. 꼬여버린 돈 문제죠. 아니면 꼬여버린 와이프와의 문제로 수를,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어디로 가요? 채비를 갖추는 거죠. 꼬여버린 돈 문제로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취업할 준비를 한다. 근데 이 경금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쟁제니까 엄마한테는 얼마 드릴 거냐 이거지. 엄마한테 드리는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얼마 드릴 거냐 이거지. 다음은 수일간 보겠습니다. 이제 수일간 같은 경우는 꼬여버린 목의 문제, 꼬여버린 식상이니까 꼬여버린 진로 문제죠. 아니면 꼬여버린 아이 문제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나를 낮춰서 나를 관한테 맡기는 거죠. 나를 관에게 맡겨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러 나간다. 돈을 벌 채비를 갖춘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경금으로 한다. 이 경금은 인성이죠. 그러면 그거 자격 갖추고 하는 생각이냐, 자격은 갖추었느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만한 자격이 내가 되는가. 나는 내가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 갖춰졌을 수가 있잖아요.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이 내가 안 된다든지, 관에서 원하는
조건에 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을사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이란 이 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 토일간이 금이 식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내 애들이라고 해서 내 애들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되고 모든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시간에는 간목일간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